네, 방금 소개받은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안전학 교수입니다. 사실은 어제는 창원시에서 창원시 장기발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 사회 차장을 맡아서 하게 됐는데, 어저께도 예상하지 못한 한 550명 정도의 주민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성황을 이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그분들의 관심은 도시의 발전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미래상이 아니고 내 땅 주변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도시계획도에 사진을 찍으러 오신 분들이 전체 한 80%쯤 되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아마 만경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사뭇 오늘 발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언제나 도시라고 하는 것은 꽤 나름대로의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게 공평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효율성이 있느냐, 그리고 미래 발전성이 있느냐, 또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또 다른 곳에 문제는 없는가, 뭐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고 계신 주민은 이것이 들어오면 당장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로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는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다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무리 전문가지만 제가 발표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져 있죠. 그래서 나의 이익을 가지고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 집이 좀 더 땅값이 비싼 정도로 바뀌어지는 것, 또 내가 사는 곳이 좀 더 많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 뭐 이런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장에는 이익이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때 당연히 어떤 반대의 의견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제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얘기도 있고 또 아닌 얘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모두를 기쁘게 해주는 계획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익이면 어떤 사람은 희생을 받게 마련이고요. 그 이익과 희생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도시계획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이익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전문가는 관이나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 오늘 주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원고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 회의실에서 한 20, 30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원고를 적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신 줄 알았으면 파워포인트를 놓고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쉽게 설명을 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고가 한 10여 페이지 되는데 가능한 좀 요약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얘기를 마쳐볼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양면성과 복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의 부분에서 어떤 것이 이익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또 반대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함께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어떤 시설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뭘 해내지 못합니다. 그 건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그 지역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관리하는 데 비용만 들어가고 힘만 들게 만들죠. 그 안에서 어떠한 것이 작동이 되어서 결과를 얻어낼 때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떠한 그 선에서 타협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 이 도시개발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첫째, 왜 아파트, 여기 지식산업센터라고도 하고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데, 지식산업센터라는 말이 요즘 법적 용어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용어로서 통일을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려고 하는가, 명동에. 그리고 이 사업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제가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둘째, 그러면 왜 이 아파트형 공장을 만경동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는 만경동에 이것이 건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진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다른 이런 지역에는 이 시설이 필요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온다면 만경동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 이 논의가 되고 있는 이 땅이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인 장소가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나갈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아마 아파트형 공장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강민아 의원도 계시고 주민대표로 또 계시고 감도 있고 각자 입장이 틀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몇 가지의 논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쉽게 말하면 어떤 건물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가보신 분도 있을 거고 실제로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파트형 공장에서 한 번씩 사무를 보기도 하고 하는데, 초기의 아파트형 공장은요, 공장을 직접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장의 아파트입니다. 근데 최근의 아파트형 공장은 거의 최첨단의 오피스에 가까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부산 제일 가까운 쪽에서 보면 부산의 센텀시티를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첨단의 그 어마어마한 백화점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크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신세계 백화점하고 롯데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 옆에 보면 한 40정 정도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고요. 부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있죠. 그 바로 옆에 보면 아주 고급의 오피스들이 쫙 이게 쓰여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그 창원에 보면 창원의 그 공장들이 단지 안에 보면 공장의 집적지 같은 그런 아파트형 공장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분양이기도 하고 임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이 이렇게 모여서 집적된 것에부터 해서 최신의 그런 첨단 시설과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피스를 거의 위장한 아파트형 공장까지 그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은 법적 정의만 가지고서는 이 아파트형 공장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일반 분들이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형 공장에는 공장이라고 하는 정도의 그 기능과 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은 지역에 따라서 몇 % 할 수 있는가가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지원시설에는 주로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들이. 그리고 원래 지원시설이 필요한 것은 공장이 모여져 있으면, 공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지원적인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지원시설이 있는 겁니다. 뭐 주민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만경동 같은 경우는 현재 부분으로 본다면 한 50% 이하 정도까지는 지원시설, 그러니까 반은 공장을 하고 반은 지원시설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법에서 허용하는 정도의 범위입니다. 물론 진주시에서 분석을 한 제한된 거기서는 보면 한 20여 프로 정도, 24% 정도의 지원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그 정도까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파트형 공장 중에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초기에는 구로공단 같이 이런 지역에서 노화된
공장을 좀 더 첨단화시켜가지고 특히 IT 같은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첨단 산업과 결합해가지고 오피스형에 가까운 이런 공장지대와 여러 가지 최신의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 집적이라든지 통해가지고 노화된 공업지역을 바꾸려고 했던 그런 용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부분에서는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집단화되어 있는 공단에서는 많이 있지만 개별 공장 같은 경우나 단일 입지는 그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노화돼서 재개발을 해야 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형 공장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민간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재정적인 이런 융자의 부분이라든지 세제적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들의 절감 효과들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적 투자 가치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이 많이 지어지는 것 때문에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도시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파트형 공장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이제 주거지역들이 모여있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이 주거지 안에도 보면 자그마한 공장들이 있고요. 또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나 고용의 기회들을 제공하면서 거기를 정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고용도 직접 하고 서비스 기능도 주는 이런 정비의 수단으로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을 분양이 아니고 임대 형태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국가에서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범사업, 그러니까 지자체가 스스로 하기에는 워낙 큰 비용이 들어가니까 시범사업을 하게 됐고 그 시범사업이 약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으로 2009년도에 한나라당하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그것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이건 뭐 저도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결국 대도시권의 문제로서 규정을 했고 결국 대도시를 전제로 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부산, 광주, 대구 이렇게 대도시권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권의 주거지라고 하는 것은 벌써 구 단위에서 인구가 거의 10만에서 20만 가까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공장이 산재해 있으면서 그걸 집적화시켰을 때 오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비해서 진주 같은 경우는 시 전체가 구 정도의 단위 규모가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의 직접 효과가 국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제안을 기획했던 부처에서는 상당히 곤혹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음에 시군, 중소도시까지도 확장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은 했습니다. 했지만 제가 볼 때 아직까지 1,000억이라는 예산을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된다고도 할 수 없고 안 된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국가가 해나가는 과정을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자, 만경동의 그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한 데 있어서는 진주시는 진짜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비가 어려우면 11호라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대단히 큰 논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호 산다 그런다면 시 예산이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앞에는 한 350억 정도를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준다 했기 때문에 아마 350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가 전체적인 11호에서 부담을 한다면 과연 350억 정도를 투자할 만큼의 큰 규모의 시설이 과연 필요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뭐 이창희 시장님하고 직접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하고도 직접 인터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들 또 주변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서 아파트형 공장을 왜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상평공단이라든지 이런 공단이 노화되고 지가가 비싸지고 하니까 공장의 입지가 별로 없다. 그리고 또 상평공단 같은 데 지원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해서 생산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재 요건들,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개인의 어떤 창업이라든지 산학형 협력 등을 갖다가 유인하기 위해서 고급 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도 아파트형 공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도심에 이런 밀착형의 그런 공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에 있어서도 고용 기회라든지 좀 발전하는 어떤 근거로 특히 주거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생들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이게 뭐 명목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인터뷰에서 들려지는 그리고 이런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진주시 관계자들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아파트형 공장이 단순히 공장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원 시설이라든지 주변의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혹은 뭐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시설로서 기능을 할 것이다. 그거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전제로서 정의로서 간다면 그건 상당히 좀 편법적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망경동 지식산업센터가 진짜 중소제조업을 집적화시켜서 그게 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의 경쟁력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낙후된 지역에 아까 망경동은 정말로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주변의 강남동의 정비 사업에 제가 총괄 기획가로 책임자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 또 다음 단계로서 망경동까지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절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게 낙후 지역에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건립이 더 목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면 이것들이 중간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지금 그 철도가 있을 테고 그 연적에 같이 뭐 인접된 그 부지를 일단 지정해놓고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이 대단히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현재 보면 도로의 접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 철도의 이설에 대해서는 진주시 여러 가지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진주시 입장에서는 아직 뭘 하겠다고 하는 공론화된 계획이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어쩌면 자칫하면 망경동이 총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방향을 너무 한쪽으로 끌고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망경동 아파트형 공장은 지역 활성화의 모체가 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주거 환경이나 생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현재 위치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위치는 망경동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너무 한 곳에 편중되어 있는 것 듯한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경동이 진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주 넓게 분포되어져야 하는 다양한 어떤 공공시설의 이용을 갖다가 전제로 한다면 한 군데 집적시켜 놓은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걸 펼쳐야 되는지를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지역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파트형 공장 하나의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분명히 이 산업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여러 업체들이 과연 어디서 올 것이며 또 어떤 종류의 업체가 올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특히 지원시설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다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조사에 의하면 주변에 있는 도심부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주변을 다시 공동화시키면서
또 다른 어떤 왜곡된 발전의 어떤 모습을 가져갈 가능성이 현재의 규모로서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같이 고민하면서 오늘 논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진주시에서 이 아파트형 공장을 이렇게 공모에 내기 위해서 산업연구원에다가 이게 검토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 저는 이제 몇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그 내용은 일물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일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현재 아파트형 공장은 중소기업 단위로서 중소도시의 소규모 단위에 있어서의 그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한 군데 집적화시켜 주기에는 규모도나 내용이나가 아직까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형태의 아파트형 공장을 진주시가 추구하는가에 대해서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야 될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업종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그 식품가공업과 그 다음에 기계 이런 계통들이 가장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업종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공장형 아파트의 공장 부분하고 지원시설 부분에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민이 필요한 것은 공장 형태의 것이 아닌 아파트형 공장이면서 지역을 위한 시설을 원할 것이고요. 근데 시에서 모든 분석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은 사실은 제조 형태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업종들이 지금 이전을 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상평이 여건이 가장 좋고 상평의 재개발에서도 바로 해야 되는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챕터 4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의 입지와 시설의 종류를 비교해 봤는데, 거기에 표를 보시면 산업적 측면, 편리성, 계획적 측면 이렇게 해서 한 8개의 복지가 있습니다. 접근성, 물리 효율성, 규모성 뭐 등등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비교를 해도 아파트형 공장의 그 공장이라고 제조업과 아파트형 공장의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적으로 본다면 상평 외에는 지금 대안이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기능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저는 당연히 만경은 발전을 하는데 진주시가 모든 힘을 다 쏟아줘야 되고, 그 주변과 비슷한 어떤 정비 계획을 총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형 그러니까 국비로서 준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비로서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파트형 공장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그만한 예산을 만경동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정체적 계획의 접근이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 표 2 같은 데 보면 실제로 들어오는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아파트형 공장이 진주시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져갈 것인지 하는 그림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것이 만경동에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논의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 국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비를 당장 받는다면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저는 입지를 사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논점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첫째, 이것을 지금 당장 국비로 사업해야 될 만큼 시급한 일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만경동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 부분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쪽의 사업을 위해서도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을까. 어떤 사업이 할지. 그러나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지역 단위에서의 정체적인 어떤 정비 계획을 통해서 접근해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진주시와 만경동 지역발전 대책위원회 그리고 여러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안젤라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만경동의 그 아파트형 공장 예정 부지를 시가 매입한다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유는 민간이 매입하는 것과 달리 이윤의 논리가 아닌 만경동의 발전을 중심에 놓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의회가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반드시 아파트형 공장이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교수님의 말씀과 겹칠 수가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내릴 때 가장 큰 부결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계획은 소요 사업비 전액이 354억 11호 계획이 되어서 의회에 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액수만으로 볼 때도 우리 진주시 재정 규모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미 이것은 만경동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는 여전히 국비를 앞으로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중소기업청의 공모에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올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공모 계획 자체가 없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계획은 한정된 연도와 한정된 예산으로 이미 광역시 세개소에 거의 모든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의 확보는 좀 불투명해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의 한정된 예산에서 이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는 이 사업이 과연 진주시의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한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354억을 아파트형 공장에 투입해버리면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유보되는 다른 사업들은 그렇다면 아파트형 공장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시는 상평공단을 포함해서 지역의 영세한 업체들의 사업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고 공단에 입주해 있는 여러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또 성촌과 사봉 등의 대체단지가 있고 또 그 분들이 규모가 영세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의 특성이 비교적 큰 기계장치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영세하지만 좀 비교적 큰 사무실을 공간을 필요로 하는 이런 업체들이 아닌가 이런 점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거를 이제 구도심 재생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신문 기고라든지 의회에서 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 수요 조사에서 그래도 적어도 입주를 고려해 보겠다까지 포함해서 이제 대부분 응한 업체들을 보면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동네 빵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용실, 사진관 그리고 법률 회계사무소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도 과연 이런 업체들이 진주에서 진주로 관내 이전하는 이런 업체들이 과연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것인가 그럴 리는 만무하다라고 회의적인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동에서는 기업 설문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용 창출에 따른 혜택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고용 확대 계획이 있는가라고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확대하지 않겠다가 65% 고려하겠다가 10%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이 설문을 진행할 당시의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국비 확보 70%를 전제로 하면서 산업 부분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부분, 고용 창출 부분 저소득층 지원 부분의 운영 보조금 지원을 국비로 조달한다는 이런 계획, 더 좋은 환경에서 이런 질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어려운 것을 이유로 들어서 대부분이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수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장을 지어놔도 얼마만큼 들어오겠냐 하는 이 부분인데요. 시에서는 여러 차례 진주시보에서도 197개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이 지어지기만 하면 즉각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197개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용역보고서에서는 유효 수요에 대한 추정치로 169개 업체를 산출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각 대학에 보면 창업보육센터가 있죠. IT, 이런 벤처 1인 대학생들 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58개의 숫자가 입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플러스 해가지고 197개라는 숫자를 내놨는데요. 그 58개 업체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거나 이런 대목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숫자를 할 것 같으면 훨씬 숫자가 많아지겠죠. 진주만 해도 1000개가 넘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일관되지 않은 근거가 없는 숫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요 조사에는 오히려 70점, 설문에 응한 기업체의 70.5%가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어놓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건물 자체가 오히려 유령 건물이 될 것이고 만경동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만경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입니다. 저는 진주시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포함한 구역세권 개발이라고 하죠. 이거는 진주 도심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인 하나의 아파트형 공장 사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계획부터 새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주시가 지난해 2월에 이 폐선부지 그러니까 좁고 긴 이 전체 폐선부지 활용 계획의 하나를 이미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주 중심 남해안 관광 허브 구축 로드맵 수립 용역에서인데요. 진주시를 단시간 머물다가 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으로 바꾸겠다는 목적 아래 수행된 이 용역 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 진주역에서부터 희망교까지 약 3.6km에 해당하는 길이 부지에 레일바이크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는 잘 아시다시피 철길 자전거로 유럽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우리나라에는 강원도 정선에 처음으로 지금은 정선의 명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8월에 우리 시의 정책자문교수단으로부터 또 배선부지 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레일바이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레일바이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폐선부지 재활용의 추세 자체가 친환경, 그리고 문화, 역사 보존,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공간 재창조 이런 것들이 추세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드렸던 용역 보고서나 우리시 정책자문교수단이 일관되게 마찬가지 이러한 방향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는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용역을 올해 초에 발주를 해서 올 연말에 12월에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내용은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추세, 그 연장선상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지 말지 짓는다면 그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어울리는 아파트형 공장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핵심적인 수요의 부분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아파트형 공장인지 지어야 할 건지 말 건지 어떤 규모로 지을 건지 국비로 지을 건지 12전액으로 지을 건지 이런 여부는 이 종합적인 계획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약 이행도 중요한 일이지만 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만경동의 발전을 위해서 만약에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과감하게 계획 수정을 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만경동 지역민은 90년간 진주역으로 인한 피해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철도구역으로 편입된 이곳은 연탄 분진,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삶 또한 넉넉하지 못하였음을 진주 시민 누구나가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주 역사 이전으로 인한 향후 발전 방향을 지역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만 하는 것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흔히 알고 계시는 지게차가 움직이고 기계가 돌아가는 아파트형 공장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밀착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저희 지역
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지하를 중심으로 실내 수영장, 스포츠 타운 조성, 주민의 삶과 건강과 체력 정진,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유치되었으면 합니다. 1층은 행정타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대회의실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행정타운은 만경, 강남, 칠암동 통합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청사 건립이 필요하므로 이것에 유치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무료 급식소는 현재 강남동 유적축제기념관, 만경동 노인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급식소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은 무료 급식소로 운영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행사 및 대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층과 3층은 행정지원시설 및 주민복지센터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시설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센터, 상공회의소, 소상공인 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은행 등이 갖춰졌으면 하고 복지센터로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 키즈 카페, 문화강좌 등을 유치함으로 해서 입주기업과 지역민의 복지에 큰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층부터는 IT 및 정보통신산업, 사회적 기업 등을 유치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암 팽거동 그리고 초전 하대 지역에 비교해 저희 만경동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어려운 처지, 약자를 위해 노력하시던 의원님 아니셨나요? 진주시의 중심면서 이렇게 낙후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인 이곳은 노인 인구가 18.6%에 달하는 진주의 최고령 지역입니다. 만경동은 요즘 흔하디 흔한 편의점, 휴대폰 가게, 동네 의원 하나 없습니다. 어르신의 쉼터, 어린이 도서관, 상권 형성,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단체도 관심 밖의 지역으로 전락했던 이곳을 발전시키려 하는 것이 저희의 소박한 마음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로 일하는 즐거움, 살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파트형 공장의 유치는 이를 실현하는 초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저희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책자 23페이지 지금 현재 만경동 어르신의 쉼터라든지 또 폐허된 주택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범죄라든지 또 불이 날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꼭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이 만경동은 우리가 지게차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주거 지역에는 공해성 공장 자체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빵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빵집이 거기에 4층이고 5층이 들어와가지고 장사가 될 수 없는 곳입니다. 빵집이 요리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 또 사진 이야기하는 거는 사진관 현상소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냥 사진관이 5층이나 7층에 들어와가지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근본이 여기에 발전이 돼야 된다는 큰 이유를 좀 아시고 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산단 조성지원단장 하현찬입니다. 오늘 아파트형 공장하고 그리고 또 만경동 발전에 관한 토론에 이렇게 참석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또 좀 더 좋은 방향, 또 좀 더 발전 방향을 갖다가 제시해 주기 위해 또 오늘 오신 그 진주시 기획경제위원회 그 강민아 위원장님과 또 경상대 안재락 교수님 그리고 김우식 위원장님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토론회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그 쟁점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걸러서 이런 아파트 공장이나 이런 것이 또 잘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또 쟁점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쟁점적인 측면보다도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포괄적인 사항만 일단 말씀드리고 앞에서 그 시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우리 그 만경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건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여건 관계는 아파트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특히나 우리 진주시가 지금 현재에 있는 여건을 보면은 우리 진주시가 인구가 한 5,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을 가졌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기반이나 이런 부분이 더 긍정적인 측면을 갖기 때문에 CEO나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측면을 갖기 때문에 산업 기반도 이만큼 열었고, 그리고 또 핵심 도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있는 아파트 공장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두 가지 방법, 첫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KP 옆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민간 주도형이나 좀 더 무거운 부분,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아파트 공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만경동 같은 경우는 또 열악하고 그 지역이 좀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철도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대한 부분이 또 일어나야 될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그냥 집중이 돼가지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따진다면은 정말 우리 발전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이 누구든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측면을 보면은 그런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여건에 대해서 제가 가진 부분에 대해서 유의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 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도입 의지를 갖고 민선 5기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공장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또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아파트 공장이라는 것은 우리 쉽게 말해서 공장과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하나의 아파트 공장에서 복합적으로 입주를 해서 현재 아파트 공장은 두 가지 유형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토부의 노후산업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하는 우리시 상평동 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에 상대동 KP, CUG 이런 만경동 지역 다음으로 정말 경쟁력이 있는 최적지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이곳에도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집적을 통한 도심과 조화를 이루는 민간 주도의 아파트형 공장 건립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행은 현재 우리시가 낙후된 도심지의 만경동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밀착형 친환경 임대형 공장입니다. 우도심도 개발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기존의 영세 제조업의 육성과 소자본 벤처, 창업기업, 그 다음에 대학생 주부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제조업이 도시나 높은 지가의 인급이나 감당이 어렵지만 지가가 저렴한 도시 외곽으로 새로운 장소로 공장 이전하게 되면서 설립이 되어서 도심의 일반 주택지에서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비이 포함되면서 최근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벤처기업, 지식산업, 영세 소규모 업체가 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직접화와 시너지를 갖는 그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는 상평공단을 포함해서 관내에 한 960개의 중소기업체가 산재하고 있지만 이들이 높은 임대료나 인건비 인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심지어는 진주를 떠나고 있는 산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기업체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고부가가치가 가능한 숙련지역형 영세기업의 사업 공간이 절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또 관내 7개 대학에서 연간 27,0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 또한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창업보육센터를 이수하거나 벤처기업을 창업하더라도 당장 임대료를 위한 창업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업과
기업 환경이 아파트인 공장 설립에 적절한 여건으로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시 여건은 지역의 영세 제조업들을 위해서 뿌리산업기술 핵심센터를 유치하고 특화단지 조성 등 산학전 R&D 체제도 구축이 되어 있고 정성산업단지를 비롯한 관내 산업이 이미 조성이 되었거나 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핵심 도시가 조성되면서 연간 기업체를 비롯한 협력기관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우리시의 산업군이 또 다양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형 공장 건립은 우리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다목적 휴게 공간이 갖춰져 있어서 환경이 매우 쾌적합니다. 또 임대료나 관리비가 대체로 저렴해서 관내에 있는 영세기업체들에게 강우입 단비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보육시설이나 문화, 여가 공간을 갖춘 행정타운을 확충하여서 지역민들과 함께 복지와 풍요로운 문화시설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파트형 공장 내에 생산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해서 기업이 공동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과 공장 집단으로 동등한 기술 및 정보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입주기업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관내 각 대학의 벤처기업과 산학 연계를 통해서 소규모 관내 중소기업 체제도 구축하고 해서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되어 이와 같은 역할을 다할 때 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여성과 젊은이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까지 자동적으로 뒤따라오게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은 우리 시 입장에서 반드시 거의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마쳐 진주 역사가 가자동으로 이전하면서 적절한 부지도 나왔습니다. 특히 만경동 지역이 약 한 100년간 철도 부진에 의해서 낙후되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기대가 큰 지역의 영세 제조업체와 또 창업 지원자, 지역민들과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저도 무거운 책임을 가집니다. 현재의 아파트 공장 추진은 국책사업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의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 건립은 무엇보다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지역적 산업 기반을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전략적인 관점에서 주도를 해서 생산적인 산업의 정책을 접근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안을 고려해서 아파트형 공장 추진의 단계적인 건립과 그리고 동통합에 따른 행정 복합타운 연계 등을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나름대로의 구상은 나름대로 이렇게 했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산업 기반이라는 것은 단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천에 항공산업이 지금 필요합니다. 카이가 오려고 합니다. 못 옵니다. 왜 못 옵니까? 단기간에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게 모든 게. 우리가 산업이라는 것은 단기간의 개념으로 봐서는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가 50만이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작은 면에서, 작은 데서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에 너무 치우쳐다 보면 정말 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의회에서 얼마나 예산에 관련 부분이나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이 참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관계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했겠지만 시민들이나 앞의 장래에 대한 우리 진주시의 그 흐름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이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계획 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만경동에 지금 있는 그 계획을 갖다 만약에 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 계획을 갖다 과연 해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만경동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을 가집니다.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더 맞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선택해서 더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아침마다 만경동에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게 진짜 아파트 공장이 될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참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길을 돌아봅니다. 그 안에도 몇 번 들어가 왔습니다. 도성사무소 관련된 부분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도 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제 생각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상관계는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이것이 좀 지금 현재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쟁점이 있었던 것은 예산 관련 부분, 그 많은 예산을 우리 9천억 예산 중에서 1조에 가까운 예산 중에서 354억 그것을 하는 데에 저도 좀 나름대로 어떤 그것도 있었지만 많은 그 쟁점은 거기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민선 5기 시작할 당시에 있었던 상황 중에서 흘러가다가 국책사업 변경이 돼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장래를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진주시를 앞으로 걱정해 주시는 교수님들하고 모든 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공문을 제가 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도 한 공문 한 30년 더 해서 오면서 경험에 의한 것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안재학 교수님께도 들어왔습니다. 망경동의 아파트형 공장이 최적지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망경동에서는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피해와 홀대를 받고 낙후된 지역으로 현재 지금 남아 있는데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러면 망경동을 발전을 위해서는 그럼 이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아파트 공장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지 대안을 좀 제시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민아 의원님께는 이게 질문이 왔는데요. 사업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우리 하현찬 당장님이 하시는 게 답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효율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이미 뭐 다 공개된 건데 집행부에서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강민아 의원님께서 질문이 좀 집중이 돼서 제가 좀 분산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강민아 의원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국비가 확보되면 하겠다 말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돼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일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지 적정성 수요에 대해 검토를 요한다는 입장이신데 우려하시는 대로 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방법 얘기하셨는데요. 그 주민들에 대해 사전에 그럼 우리 망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김우식 토론자님 간단하게. 안재락 교수님 그리고 강민아 의원님 오늘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주제 발표 요지를 보면 새로운 갈등만 조성하는 말뿐이고 사업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할 때는 현 시점에서 개선과 발전 방향,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가라는 분들은 의견의 발표나 내용을 간혹 보면 어떤 정책이나 사안에 대하여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대안이 나오도록 얘기하기보다는 이론에 치중하는 예가 너무 허다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민아 의원님의 논점을 보면 첫 번째 사업성이 없다. 그 다음 둘째 테마나 수요가 없다. 그리고 셋째 재원 확보가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이 없다. 국비는 가능하다는 말은 국비는 사업성이 있고 시비로 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말은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마가 없고
또 수요가 없다 그러는데 인구 늘어나지 않는데 아파트 말아 짓습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마가 없다라든지 이런 거는 이거는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관계로 사무실 백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을 집단적으로 모아놓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너지 효과 그리고 넓은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조업을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세 번째 재원 확보는 시장 최악의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서 일부 충당하고 그리고 2주 전에 박대출 의원 또 홈페이지 공약사항에 보면은 실내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 이렇게 공약하셨습니다. 또 저희도 그걸 질문했었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좀 일부 받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양혜영 도의원은 또 어떤 공약을 하셨나 하면은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지어주겠다. 구역세권 내에. 그러면은 도비 충당하고 시비 충당하고 국비 또 지원받고 또 도비 조금 받고 시민들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형성해가지고 하면은 지역의 랜드마크면서 롤 모델이 되도록 도와주실 거로 보고 끝으로 예. 어디 가서 토론을 해도 맨날 교수는 일만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지자체에 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문 나온 것 중에서 만경동이 1번이라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 1번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제가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1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만경동 땅은 사야 됩니다. 상평동 땅은 시 땅입니다. 돈이 안 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로가 지금 만경동 앞에는 지금 도로를 확장해야 됩니다. 그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상평동은 그 앞에가 광도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여기는 고속도로 시내를 통과해야 됩니다. 주거지입니다. 그래서 입지로서는 비교를 하면 저는 상평동이 훨씬 낫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를 해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이죠. 어떤 형태를 위해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입지가 1번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1번인데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같이 봤을 때 자, 요 입지가 조금 못하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이 다 가미되어서 이것이 적당하다면 이쪽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1번, 2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가 질문이 있으셨죠. 대안이 있느냐.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관계자가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경동과 같은 지역을 좀 더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 제3단계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이 공모가 지금 내일 모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런 정부가 행복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다각적으로 준비하면서 그게 대응을 하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업 하나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역을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국가의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단히 소홀하게 다루면서 주민 모두에게 그것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2단계 주거환경 시범사업을 강남동에서 했습니다. 올해가 1월 31일에 설명회를 하고 2월 28일까지 공모 마감을 했는 것이 3단계 시범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조 단위로 투자되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들여다보자는 것이지 아파트형 공장을 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만경동은 분명히 발전돼야 되고 그 시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더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더 고민을 해보자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 그다음에 판명은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사업이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국책 사업이 있었던 걸로 출발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추진을 한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국책 사업이 있었고 또 다른 게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제일 큰 목적을 고도심 재생으로 내걸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통해서 도심 지역에 밀착해가지고 그 지금 시가 목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것들로 했을 때 그런 진주가 만약에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이 타당성 있고 했을 때는 선정해주겠다라는 거였고, 국토해양부는 공단의 재생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출발 자체가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한 이 사업에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저는 이게 만경동이냐 상대동이냐라고 하기보다는 여기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현실성이 있었다면 저는 만경동의 그 입지를 정한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그 의회에 처음에 이게 2011년에 제출됐을 당시에도 그렇게 제안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좋지 않습니까? 산업도 활성화되고 그 낙후된 도심도 재생이 되고 또 일자리 창출이 돼서 실제로 산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의 고용도 되고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이루어지고 국비도 확보가 된다면 더없이 좋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그러면 강민아 의원은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찬성이죠.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이 영영 문을 닫았고 또 다른 그 국책 사업 다른 부서에서, 정부의 다른 부서에서 아까 여러 국회의원님 말씀하셨고 도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또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의회나 진주시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물론 변수는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보가 되고 대부분이 70% 이상이 국비가 투입이 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형 공장뿐만 아니라 그 배선부지 전체를 볼 때도 제일 걸림돌이 결국엔 뭐겠습니까? 우리가 땅이 없고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땅이 있고 돈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정책자문교수단에서도 보고를 하실 때 배선부지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그 안에 아파트형 공장도 있었는데 이 교수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전체 이 테마를 해치지 않는 종류의 아파트형 공장이어야 되고 이 배선부지 활용해서 제일 큰 걸림돌이 지금 철도공사 공단에서 무상으로 임대는 절대 안 해주고 매각을 하거나 유상 임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고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어떤 상업시설과 아파트형 공장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이창희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니까 다만 재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진주시에서 제출하고 있는 이 아파트형 공장 사업이 과연 전체 만경동 발전을 담보하는데 재원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들은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무한정 계속 우려하면서 주구장창 세월만 지내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에 용역이 나오는데 용역은 그냥 교수 몇몇 분, 전문가 몇몇 분 그렇게 용역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경동 주민들 뿐만 아니라 강남동 주민들 또 진주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여서 레일바이크도 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한 또 스토리텔링을 통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아파트형 공장이 나은지 아니면 그런 방법들이 나은지 수많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주민들의 의향도 조사를 하고 그 의견이 용역의 결과가 돼서 12월에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도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용역이 책상 위에서 나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부장님, 그 질문을 제가 드린 건데 단장님이 발표하신 게 아니고 제가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강민아 위원장님께서 총괄적인 내용 가운데 우리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일단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형 공장 단계가 아까 두 가지 형태라는 부분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토부에서 하는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민간인 주도를 해갖고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공업지역에 사는 그런
무거운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나 이런 부분이고 우리 만경동이 하는 것은 지역 밀착의 인대형 아파트 공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나 국가가 정말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그 영세 기업에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부가 해줘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기반산업이나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부가 이렇게 나서가지고 그걸 기준을 잡아줘야 국가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층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주지 않은 한 다른 측면에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그 부분을 지금도 언제든 해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소 예산 관계가 국비나 이런 부분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철도 부지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엄청 많았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많은 부분을 갔었습니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이 협의를 해가지고 철도 부지 땅을 갖다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가지고 앞으로 수위를 봐서 일단은 뭐 10일 근거를 하든 간에 땅을 사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논쟁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시기를 놓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장기적인 측면을 못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금태준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사업성 문제와 예산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은 이게 자 1분만 하십시오. 1분. 네, 먼저 그 당선자지와 그 빼고 1분만 딱 본론만. 우리 그 강 의원님 발표 내용을 보면 예산과 사업성에 대해서 발표하셨는데 좀 만드는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성 문제는 국책기관이 2011년도 산업연구원에서 진주시 3,772개 업종 중에서 직원 95명 이하 업체 200개를 표본 추출해가지고 그 139개 업체가 지식산업형태에 들어온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입주하게 되면은 경상대와 가기대 각 학교에서 또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197개가 입주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문제를 일렬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2005년도에 주학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때 만경초등학교에 만경학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험 없는 주학초등학교를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제가 그때 운영위원장을 했었는데 진주교육청에 가가지고 진주시 예산시설의 80%를 만경초등학교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만들고 리모델링하고 그래가지고 만경초등학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만경동을 위해서 지금 89년간 만경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 354억 만경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한 번쯤 다른 시 예산을 좀 전략해가지고 만경동에 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알겠는데요. 그 용역 수립 용역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도 좀 한번 좀 주민들께 좀 공개도 하시고 또 설명도 좀 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지금 이미 실시한 그 지식산업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 대한 것을 서로가 잘 이해를 이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회에 대한 열띤 토론회를 참여해 주셔서 지역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실제로 만경동의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토론회들이 우리가 얼마큼 과연 있어 왔는가에 대한 자문과 답을 해보면서 이런 기회가 만경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좀 저는 불쏘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앞에 지금 행사 때문에 자리를 계속 비워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고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기 걸어주십시오.